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숙제도 싫은데 그 싫은 걸 평생 해야 된다니. 어차피 길게 할 거 오늘 하루는 마음껏 먹고 내일부터 한 30년간 천천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신경과는 비만을 주로 보는 과는 아니지만 이제 신경과의 모든 병들, 뇌경색이라던가 치매, 편두통, 뇌전증 등등 모두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신경과에서 처방하는 약들 중에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를 일으키는 약들이 아주 많습니다. 식욕은 뇌와 소화기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인데요. 음식 섭취는 위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화기관은 섭취한 음식의 정보를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렐린이나 렙틴, 인슐린 등의 물질이 매개가 돼서 식욕을 조절하게 돼요. 위에서 공복 상태일 때는 그렐린이 분비가 되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느끼게 하고, 반대로 인슐린이나 렙틴은 췌장이나 지방세포에서 나와서 야, 이제 우리 꽉 찼어, 그만 들어와도 돼, 이렇게 식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 식욕과 식탐의 차이를 아시나요? 식욕은 말 그대로 먹고 싶은 욕구, 배가 고플 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들어왔을 때, 끼니가 되었을 때,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본능이죠. 식탐은 먹는 행위를 쾌락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어할 수 있는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거. 케이크를 딱 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먹다 보니까 한 판 다 먹어버린 거. 이제 그런데 과도한 식욕이나 식탐이 있는 분들은 공복이 아닌데도 그렐린 분비가 계속돼서 이제 계속 먹게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나 렙틴이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도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비만한 사람은 도파민이 매개하는 쾌락이나 보상체계의 신호 전달이 좀 다르다는 보고가 많아요. 여러 연구에서 과체중인 사람들은 마른 사람에 비해서 입이나 입술, 혀 등의 감각에 관여하는 부분의 대사 활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미각에 대한 두뇌의 활성도가 조금 높고 더 발달되었다고 하면 좀 쉬울까요? 그리고 비만 여성과 정상 체중 여성에게 고칼로리 음식과 저칼로리 음식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기능성 자기 복막 영상, 펑셔널 MRI를 시행했었는데, 비만한 여성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에 대해서 뇌 여러 부위에서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었고, 이제 조금 마른 정상 체중 여성에서는 뇌 일부에서만 활성이 증가되어 있었어요. 즉, 비만할 때는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고칼로리 음식에 대해서 뇌 감수성이 좀 증가되어 있고 특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장애, 질 좋은 수면을 하지 못하면 렙틴의 수치가 떨어지고 그렐린 수치가 자꾸 증가해서 뇌에서 자꾸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히 야근을 하시거나 반근무자이신 경우, 그리고 수면 부족인 경우에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안 먹으려고 해도. 세 번째는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은 렙틴의 분비를 증가시켜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렙틴 분비량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식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식욕을 보이는 렙틴의 저항성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것 한번 들어보셨죠? 호르몬은 아닌데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단 음식을 갈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를 날씬한 사람이랑 바꿀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뇌는 바꿀 수는 없지만 뇌를 잘 달래고 훈련시킬 수는 있다. 식욕 억제제는 결국 인위적으로 이런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하거나 차단해서 식욕이나 식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약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벨빅과 프로작. 프로작은 사실 우울증 약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어요. 둘 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들은 농도를 체내에서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때문에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증대시킵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초콜릿 같은 그런 간식들을 달고 사는 경우,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너지는 여성들에게 많이 처방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제제인 컨트라브. 컨트라브는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제입니다. 우울증과 금연치료제로 쓰이는 부프로피온이라는 약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제로 쓰이는 날트록손이 합쳐진 약인데요. 이제 회식 자리 좋아하고 술, 그리고 술자리에서 나오는 안주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 못 끊는 분들에게 처방이 많이 되고 있고, 뭘 먹어도 즐겁지 않은 느낌을 준다고 해요. 세 번째는 펜터민 제제. 이제 뇌 시상하부에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식욕을 줄여주는 약인데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황은 본인이 넓은 초원에 있는 한 마리 사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뒤에 사자가 쫓아오고 있어요. 땀나고 흥분되고 혈압과 맥박수가 증가하겠죠. 먹힐 수도 있는데 식욕이 생길 리가 있나요? 네 번째는 토피라메이트입니다. 신경과에서 토피라메이트는 사실 뇌전증하고 편두통에 쓰이는 전문 약제에 포함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도 이런 장기 처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보톡스 치료 같은 주사용법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흔한 부작용으로는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같은 인지 저하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어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시에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단기간만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식욕 억제제는 식욕을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드시는 게 맞고요. 드시더라도 서서히 줄이거나 끊는 것을 감안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편안하게 약 하나 먹고 식욕이 딱 떨어지리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몸은 결국 과도한 기아 상태에 있을 때는 펜터민이 아니고 펜터민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아야 된다는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다르고 개인차나 복용 약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작용이 다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면장애, 불면, 불안, 손발 떨림, 인지저하, 내성, 의존성 이런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드실 만한 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날씬하고 건강해져서 행복하려는 거지 좀비가 되려는 거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 약 먹으면서 엄청나게 절식과 단식을 하다가 이제 그냥 예전대로 습관대로 그냥 거하게 식사를 한번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은 너무 훌륭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갑자기 이제 절식하는 동안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변하게 됩니다. 먹는 족족 뺏길까봐 잘 저장해 놓고 이제 잘 안 내어놔요. 그러니까 대사가 조금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식욕 억제제로 모든 걸 쉽게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이러한 식욕 전달 체계가 정상화되도록 뇌를 잘 훈련시켜서 건강하게 날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건강한 몸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뇌 훈련법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